반갑습니다. 오늘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 번 더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왜 일론 머스크가 전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테슬라 소식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다가오는 월요일 일론 머스크와 인터뷰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공개하였습니다. 인터뷰에 들어갈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와 함께 4년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과거 인터뷰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 일부도 함께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일론이 성취한 것에 대해서 공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일론 머스크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로켓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고 다시 재착륙하는 로켓을 난생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론 머스크가 염려되기도 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을 보호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천재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게 4년 전 인터뷰입니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또 다가오는 인터뷰에서는 훨씬 더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처럼 일론 머스크가 그것도 미국 대선 주자라는 거물 정치인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함에 따라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좋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살펴볼 일론 머스크의 전쟁 선포 내용을 보고 나면은 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가 더욱더 명확해지게 됩니다. 다음 소식은 테슬라 주간 보험 등록수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 12,500대를 기록하며 여전히 아주 뛰어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주에 중국이라는 단일 국가에서 10,000대가 넘는 테슬라 차량이 계속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건 상당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 수치를 작년 혹은 재작년과 비교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치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분기별 주간 보험 등록수를 정리한 차트입니다. 현재 2024년도 3분기 같은 경우 이 핑크색 선인데 상당히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분기 단위 누적 판매량을 봤을 때 현재까지 3분기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테슬라 차량 안 팔린다 라는 이야기도 많았고, 2024년 같은 경우는 2023년보다 판매량이 낮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많았는데, 연단위 누적 판매량으로 봤을 때 이제는 거의 2023년 누적 판매량을 다 따라잡은 상태이고, 충분히 2023년보다 10에서 20% 정도 더 높은 판매량을 중국 내에서 기록할 수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2024년이 판매량 기준 좋지 않은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배경에는 테슬라의 어닝 자료가 있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두 개의 큰 웨이브 사이에 있다라는 표현을 하였죠. 과거 같은 경우 테슬라는 연간 50% 성장도 드물지 않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저가형 모델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그런 50% 성장을 보여주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 이걸 마치 성장 자체를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또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역시 테슬라 걱정은 의미 없는 걱정이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중국 내 다른 전기차 제조업체 판매량 자료도 함께 보겠습니다. 테슬라 리님께서 정리해주신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조금은 재미난 패턴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전기차 제조업체 중에서 상위 그룹 그리고 하위 그룹, 이 상위 그룹 같은 경우는 거의 동조화되어서 같은 패턴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BYD가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 여전히 좋은 판매량을 기록하였지만 전주보다는 조금 중국 내 판매량이 내려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내 상위 그룹 안에서 BYD를 제외하면 모두 다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BYD가 무언가를 좀 잘한 주가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동조화 현상이 깨지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BYD의 판매량 같은 경우 상당 부분이 저가형 차량이자 순수 전기차가 아닌 하이브리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
모델 출시와 함께 또 이 차트가 얼마나 급격하게 요동칠지 저가형 모델 출시 이후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는 내년에 이와 관련된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창으로 평가를 받는 노르웨이 같은 경우 지난 7월 전기차 침투율이 거의 92%에 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전기차가 추운 온도에서는 잘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루머도 많은데 실제 추운 나라인 노르웨이에서는 92%의 차량이 전기차다라는 아주 재미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월별 판매량을 보게 되면은 지난 7월 같은 경우 판매량이 크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테슬라 판매량의 패턴 때문이죠. 수출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매 분기 첫 번째 월에는 판매량이 적었고 과거에도 7월달 같은 경우 판매량이 특히나 작았던 월이 됩니다. 그리고 8월로 바뀌면서 단 6일 만에 지난 7월 판매량을 노르웨이에서도 추월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피겨에서 새로운 영상을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영상이 피겨2 영상인데 사실 피겨1이 나왔을 때도 얘네들이 사기성이 얼마나 짙은지 제가 다루었었죠. 그래서 이번 피겨2 영상 역시 그냥 테슬라 옵티머스를 그대로 따라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함께 보겠습니다. 제 위쪽이 2023년 12월에 공개했던 옵티머스 영상입니다. 어떻게 이번에 공개한 피겨2 영상 시작부터 대놓고 따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출하는 방식, 주요 포인트까지 그대로 옵티머스를 따라 하는데 중요한 점은 2023년 12월에 공개되었던 옵티머스의 능력이 지금 공개된 피겨2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옵티머스 같은 경우 실제 공장에 투입되어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테스트 단계 수준이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수량을 늘려서 테슬라 내부적으로 옵티머스를 활용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죠. 피겨 1이 처음 나왔을 때 이때가 3월 14일 제가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마치 로봇에게 말을 걸어서 그 말을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듯한 연출을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이 와 대박이다 라고 말을 했었죠. 그런데 비슷한 효과는 제가 30분이면 만들 수 있다 라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고 실제 그 효과를 그대로 연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내용도 다시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진행되었던 이 스타쉽 발사 역시 한번 설명을 시켜보겠습니다. Hey honey. 네, 마스터 말씀하세요. 지금 이미지에서 보이는 게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줘. 이 이미지는 로켓 발사 장면을 상공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로켓은 연기와 화염을 내뿜으며 대기권을 관통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발사된 로켓 주변으로는 밀도 높은 흰색과 갈색의 연기가 보이며 배경에는 해안선이 펼쳐져 있고 그 옆으로 바다가 보입니다. 로켓의 구체적인 모델이나 이름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이 사진이 어디에서 찍힌 것인지,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는 없습니다. 이미지 상의 로켓은 매우 높은 고도로 비행 중이며 발사의 순간적인 강렬함과 대조를 이루는 고요한 자연 환경을 보여줍니다. 아주 훌륭한 답변이. 네, 이처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옵티머스 1이 처음 나왔을 때 이걸 바탕으로 뭐 엄청난 성과를 이룰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 어디 갔습니까? 말만 시키면 알아들어서 작업을 한다라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실제 어떤 의미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공개한 피겨2 영상을 보게 되면 역시나 얘네들의 목적은 투자금 유치에 있다는 게 아주 명백해집니다. 그에 반해서 옵티머스는 투자금 유치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 작업을 성취하는 것에 관심이 많고 이게 바로 지난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밝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작업을 성취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 벌써 4680 배터리 정렬이라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또 다가오는 내년 초에는 제한된 생산을 통해서 테슬라가 내부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이게 옵티머스 프로덕션 버전 1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2026년이죠. 이때는 버전 2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옵티머스를 생산함과 동시에 외부 고객에게 판매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투자금 유치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뭔가 있는 것 같은 이 하이프를 일으키는데 초점이 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휴머노이드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이 역시 2년만 지나고 나면은 현재 자율주행
자율주행과 같이 과거에도 테슬라의 자율주행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했던 자율주행들 다 나갔고 현재도 나가떨어지고 있죠. 아주 명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명백해질 수밖에 없냐면 이런 영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만 테슬라가 건설하고 있는 어제 다룬 이 콜텍스 슈퍼컴퓨터 클러스터이죠. 이 정도의 의미 있는 AI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AI 휴머노이드를 만든다라고 하면서 이 AI를 가능하게 해주는 트레이닝 센터가 없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말이 안 되고 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호하는 사람이 많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에 환호를 할까? 이 역시 일론 머스크가 선포한 전쟁을 보면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벌써 FSD 버전 12.3.6을 테스트했다라는 루머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크리스 정님께서 공유해주신 루머인데 사실 소스를 밝히지 않았지만 만약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오히려 더 이상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테슬라는 분명 중국에서 FSD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에는 로보택시까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테스트는 분명 진행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또 동시에 FSD 버전 12.5.12가 다시 배포되었습니다. 역시 뒤쪽 부분의 숫자가 올라갔기 때문에 작은 패치이자 버그 픽스이지만 빠르게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지난 0.1 패치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한 번 더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12.5.1.1에서도 상당히 인상 깊은 주행이 많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그중 일부만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도로 표지판을 사람이 들고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시각화를 통해서도 사람이 들고 있는 표지판, 심지어는 살짝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정확하게 인식을 하였고 여기에 걸맞는 주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케이스가 하나였다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똑같은 모습을 다른 주행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현장에 계시는 분이 슬로우라고 적힌 표지판을 들고 옆쪽으로 가라라는 수신호를 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일반적이지 않은 도로 선택이지만 너무나도 부드럽게 잘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FSD가 본질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왜 사람보다 더 안전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규칙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점점 더 그리고 아주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신호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실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이 사람보다 훨씬 더 안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며 사실 이는 벌써 상당 부분 증명이 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테슬라의 마법을 볼 수 있는 업데이트가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하드웨어 3 전면부 카메라의 화질이 개선되었다라는 제보가 나왔습니다. 업데이트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이 색상 면에서 훨씬 더 뚜렷해지고 이렇게 웨이브가 나오는 현상이 사라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드라마틱한 영상도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면부 카메라 영상을 녹음을 한 건데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난 후에 어떻게 화면이 바뀌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카메라 화질 개선이라는 마법 같은 성과를 여러 번 보여주고 있는 게 테슬라이기도 합니다. 또 테슬라 공식 계정에서도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카메라 성능을 개선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밖에 리비안 어닝이 오늘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리비안의 연간 영업 손실을 보게 되면 이게 원래 영업이익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익이 아니라 손실을 보고 있죠. 2021년도 같은 경우는 4.2 빌리언 달러의 손실, 22년도는 6.9 빌리언 달러, 23년도는 5.8 빌리언 달러, 그리고 2024년 상반기만 2.9 빌리언 달러입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은 이제 작년과 거의 똑같은 영업 손실을 올해 기록하게 됩니다. 2.9 빌리언 달러가 29억 달러이기 때문에 반년 만에 무슨 3.5조 원? 네, 좀 상상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손실을 리비안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차 산업에서 전기차를 판매해서 이익을 얻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 테슬라의 어닝과 비교해 보게 되면 테슬라 같은 경우 지난 분기 영업이익이 1.6 빌리언 달러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과의 격차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볼 수 있으며 마진을 본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테슬라와 같은 원가 관리가 아주 힘들다는 것을 손쉽게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이 그로스 마진이라는 게 차량을 판매해서 얻은 매출에 차량 원가를 제하고 남은 마진을 나타내는 건데 2023년 2분기 리비안 같은 경우 마이너스 37%였는데 지난 2분기 마이너스 39%로 사실상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거는 영업 마진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100%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임직원들에게 돈을 많이 뿌리고 있고 또 R&D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역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단순한 원가 관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비용 관리 능력이 탁월하다는 걸 볼 수 있으며 또 과거 마이너스 3000%일 때보다는 많이 낮아졌지만 마이너스 100%보다 개선이 되기가 아주 힘들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계속해서 꼴대를 옮기고 있는데 테슬라가 옮기는 꼴대를 따라가야 되는 후발주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힘든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테슬라가 유일한 플레이어가 아니다. 전기차 제조사에서 리비안이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가? 재무제표를 보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정치적인 동기입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개빈 뉴섬을 그냥 대놓고 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동의 없이 아이들에게 사춘기 차단제, 이걸 퓨버티 블라커이죠. 호르몬 주사인데 이런 호르몬 주사를 맞출 수 있게 움직여 나가는 방향성, 또 아이들이 부모 동의 없이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성별을 전환할 수 있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성에 너무나도 큰 문제가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말을 하면서 이 캘리포니아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대놓고 욕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와 리비안의 격차는 너무나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00%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엄청난 마진을 보여주고 있는 리비안을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사실 매일마다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또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이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민주주의의 위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나도 웃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파이낸셜 타임즈의 에디터입니다. 그리고 과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어떤 기사를 올렸냐?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 죽어가고 있다. 천천히 지루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대충 이런 그림까지 올리죠.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실제 X가 너무나도 잘 나가니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는 단어 상당히 낯설지가 않은 표현입니다. 이게 언제 들었던 말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sharing of biased and False news has become all too common on social media. More alarming, some media outlets simply aren't true without checking facts first. Unfortunately, some members of the media use their platforms to push their own personal bias and agenda to control exactly what people think. And this is extremely dangerous to our democracy. 민주주의에 아주 위험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무분별한 정보가 나와서 민주주의에 아주 큰 위협입니다. 라는 말을 꼭두각시처럼 모든 미디어에서 주어진 스크립트를 따라서 읽는 모습을 과거 확인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도대체 누가 민주주의의 위험일까? 똑같은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뉴스에서 나온 말이라면은 스스로 사실관계를 검증하지 않고 혹은 검증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NPC들이 이걸 그대로 믿어 나가는 게 안타깝지만 지금 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일론이 X를 만든 이유 자체가 이런 NPC들, 뉴스에서 하는 말을 스스로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각 없이 검증 없이 믿는 NPC를 줄이기 위해서 X에서 다양한 각도의 의견과 팩트를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죠. 그런데 일론이 이런 방향성을 밝히고 X를 만들자마자 재미난 일이 과거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을 현재 X CEO 야카리노 씨께서 조금 말을 하는데 일부만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부 회사들이 체계적인 X의 보이콧을 진행하였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A systematic illegal boycott.
이건 아주 잘못된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이게 과거 나왔던 바로 세계 광고주 연맹의 X 공격입니다. 또 동시에 책임감 있는 미디어를 위한 글로벌 연합에서도 X를 공격했었죠. X에 광고를 올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매를 하겠다라면서 공격을 하였고 여기에 X가 타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관련된 증거가 충분히 확인이 되어서 반격을 하는 것이고 또 X는 이를 통해서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라고 밝히기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얘네들은 왜 이렇게 X를 공격할까? 앞서 봤던 내용과 모두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앞서 예로 봤던 게 아이들에게 퓨버티 플라커를 마음대로 주고 뭐 성전환시키고 이거 역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본질은 이런 정치적 세력과의 연결고리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본인이 밀고 있는 주장에 대해서 반대, 근거를 게시하고 팩트이냐, 팩트가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시키는 대로 똑같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똑같이 말하는 거나 공개하는 게 X가 되니까 광고를 못하게 해서 X를 압박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개인적이죠. 본인 같은 경우 아들을 잃어버리고 여성으로 성전환을 해서 이제는 부자 관계가 끊기기도 하였기 때문에 또 비슷하게 민주당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일론이 지난 2년간 평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는 전쟁을 시작한다라고 밝히고 있죠. 이거는 광고주와 관련해서 겉으로는 마치 논의를 하면서 바뀔 것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이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밝힌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상대에게 괜히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문제가 되는 행동을 먼저 시작하였고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시작한다, 행동을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대우를 계속 받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호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인 행보를 취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는 시기에서 테슬라라는 기업이 받았던 차별 대우를 모른다면은 테슬라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나 NPC가 아니라면 모를 수가 없죠. 노조화를 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라는 대도 않는 논리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나도 많은 차별과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 일론이 가진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어에 대한 공격 역시 그 안을 파고들면 정치적인 연관성이 저는 거의 확실하게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부당한 대우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크게 나아가서는 미국 내 퍼지고 있는 이 워크마인드 바이러스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론이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또 동시에 X만 소송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보이콧을 경험한 피해 기업들까지 함께 통합하여서 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라는 내용 역시 일론 머스크가 밝혔습니다. 그 밖에 테슬라 세미 팩토리 역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빠르게 발전이 되고 있다라는 영상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세미 팩토리도 잘 건설이 되고 있고 어제 확인한 것처럼 중국의 메가 팩토리 역시 미친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소식 중 하나가 타이완 코스코에서 테슬라와 파트너십을 맺고 테슬라 차량을 판매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를 본인이 직접 캔슬을 하였다, 승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더 많은 잠재 소비자에게 손쉽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또 동시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희석이 될 가능성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 밖에 기가 베를린 같은 경우는 전기 기차가 운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기차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 기가 베를린 공장과 주변 역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며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